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몇 가지 좀 복습도 좀 해보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널리틱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은 얘도 한 점에서 정의가 된 겁니다. 연속 같은 것처럼 연속이나 미분 가능성도 다 한 점에서 정의가 된 거죠. 적분 같은 거는 구간에서 정의가 되는데, 그러니까 한 점에서 적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죠. 뭐 연속성이나 미분 가능성, 그리고 이 어널리틱이라고 부르는 이 해석 함수라고 부를 텐데, 이 어널리틱이라는 것도 어떤 한 점에서 정의가 되는데,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얘가 그 점 주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좀 주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우리가 어널리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번호를 1, 2, 3이라고 해보면 어널리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함수 f가 어떤 점 z0에서 어널리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냐면 fz가 이 주변으로 해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한 점에서 정의가 잘 되는 건데, 그냥 실수에서처럼 똑같이 이렇게 이런 극한이 잘 존재하면은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널리틱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뭐 한 점에서 잘 정의가 되는 건데, 그 점 한 점에서 어널리틱이면 뭐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점 주위로 다 미분 가능하니까 좀 다른 여러 가지 성질들을 얘기를 더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점에서의 어널리틱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얘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어떤 한 영역에서 어널리틱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점들에서 어널리틱이면은 그냥 그 영역에서 어널리틱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점에서 이 복소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어널리틱인 거는 그러니까 인타이어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우리말로 정함수라고 부르고, 어널리틱 펑션은 아마 해석함수라고, 해석적 함수, 네, 아마 해석함수일 텐데. 그래서 인타이어 펑션은 모든 점에서 이 복소 평면에서 복소 평면 위의 모든 점에서 어널리틱이면 인타이어 펑션이라고 부르고, 인타이어 펑션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성질들도 있고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으니까 그 성질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널리틱이랑 이 그냥 미분 가능성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렇죠? 뭐 사실 뭐 디퍼런셔블은 진짜 말 그대로 뭐 한 점에서 정의가 잘 되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어널리틱을 굳이 뭐 영역에서 미분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Z0에서 어널리틱이라고 하는 거는 Z0 주위에 뭐 어떤 작은 네이버후드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어널리틱이랑 디퍼런셔블이랑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뭐 이거 뭐 예제들 많이 봤었죠. 이 fz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라고 써 있기는 하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허수부가 0인 이런 함수는 원점에서만 미분 가능했었고, 이거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제가 더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얘는 원점에서만 미분 가능하니까, 원점에서만 미분 가능하니까 얘는 어느 것에서도 뭐 어널리틱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여기 그림을 그려봐도 원점에서만 미분 가능하니까, 원점에서 아주 작은 네이버후드를 잡더라도 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들이 항상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어느 곳에서도 어널리틱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Z는 0에서만 미분 가능한 함수이긴 하지만 얘는 뭐 어느 곳에서도 어널리틱하지 않은 함수가 된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런 x제곱 y제곱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와도 얘도 마찬가지로 허수부가 0인 애인데 얘는 x축 y축에서 다 x축 y축에서는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영역을 표시를 해보자면 색깔 있는 걸로 표시를 해보면은 여기 x축 이 실수부 허수부가 0인 거 실수부가 0인 거에서만 미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미분 가능한 점들이 있으니까 어디서 어널리틱 할까라고 생각해서 미분 가능한 점 주위로 작은 네이버후드를 잡으려고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느 점이든 작은 네이버후드를 잡아도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들이 꼭 들어가 있어요. 뭐 원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서도 미분 가능한 어널리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nowhere analytic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어널리틱하지 않다. 어느 것에서도. 근데 또 그렇지만 우리가 뭐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뭐 다 지금 어널리틱이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널리틱인 것들 뭐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다항식 같은 거는 사실 미분이 안 되는 곳이 없죠, 그렇죠? 왜냐 미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우선 뭐 z에 대한 식으로 얘도 그냥 폴리노미얼이라고 썼지만 z는 이런 애들 z에 대해서 이 다항식인 애들은 인타이어 펑션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면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들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곳에서 다 미분 가능하니까 뭐 그 얘기는 그게 인타이어 펑션이라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이런 함수들도 우리가 어널리틱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만 z는 1 빼고 z가 지금 얘도 문제가 되는 지점은 분모가 0이 되는 점밖에 없죠, 그렇죠? fz는 1-z분의 z라고 하는 뭐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우리 예전 많이 봤었죠. 우리가 뭐 그거에 대해서 성질을 더 얘기하려는 거는 아니지만 또 얘도 어널리틱이 되는데 z는 1 빼고 이것도 뭐 증명을 뭐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뭐 우선은 뭐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아니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 그냥 정의를 이용해서 좀 미분 가능한 점들을 찾아보면은 잘 확장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계산을 해주면은 잘 정리하면은 z가 1인 거는 당연히 애초에 값 자체가 정의가 안 되는 거니까 z가 1이 아니면은 뭐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겠죠. 지금 나쁜 일이 생기는 애들을 잘 보면은 이렇게 좀 z에 대한 식으로 잘 안 나타나는 애들, 뭐 허수부가 0이거나 뭐 요런 애들이지. 얘도 그냥 z에 관한 어떤 식으로 잘 나타나 있으면은 지금 막 계속 뭔가 z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 있어도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z에 관한 식으로 그냥 실수처럼 볼 수 있는 애들은 그냥 뭐 실수처럼 거의 계산을 똑같이 해주면 되니까 얘도 뭐 z는 1 빼고는 어널리틱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교환 except의 g equal 1. 네, z가 1 빼고 z는 1 빼고는 어널리틱이다. z가 1일 때는 애초에 정의가 잘 안 되니까 뭐 함수값 자체도 없지만 z는 1이 아니면은 이제 뭐 분모도 잘 정의가 되어 있고 뭐 기껏해야 얘도 뭐 다항식분의 다항식 꼴이니까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5.15에 나와 있는 거는 뭐 되게 길게 써 있긴 하지만 얘를 그냥 보면은 f가 z0에서 어널리틱이다. 그러면은 어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작은 엡실론이 있어서 이 엡실론 볼 안에 있는 데에서는 다 디퍼런셜을 하대요. 이게 뭐 어널리틱의 정의니까 이런 엡실론이 존재해서 이 영역에서는 다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점 하나를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은 여기 있는 점 하나 z0를 하나 가지고 오면은
어떤 델타가 0보다 큰데 얘가 오픈셋이니까, 그렇죠? 이런 네이버드는 오픈셋이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얘는 오픈셋이니까 이 Z1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런 델타도 존재하겠죠, 그렇죠? 왜냐 오픈셋이니까 뭐 어차피 2차원에 있는 오픈셋이니까 뭐 경계가 아닌 애들이어서 이게 뭐 아무리 이런 뭐 영역이 아무리 이 경계 근처에 가 있어도 아주 작은 델타를 잡아서 얘네가 전부 다 원래 있던 이 엡실론 볼 안에 들어가게끔 해줄 수가 있어서 이 얘기는 그러면은 F가 여전히 뭐 Z1에서도 어널리틱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냥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는 어떤 한 점에서 어널리틱이라는 얘기는 그냥 그 네이버드 안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어널리틱이다는 거랑 뭐 똑같은 얘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널리틱인 점들을 뭐 다 모으면은 뭐 오픈셋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줄 수가 있는데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네. 한 점에서 어널리틱이면은 그냥 어떤 Z0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작은 네이버드가 있어서 그 네이버후드에서 전부 다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그 네이버후드 안에 있는 모든 점들에서 다 어널리틱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네, 이것도 정의로부터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좀 길게 써있긴 하지만 뭐 오픈셋의 정의를 잘 떠올리면은 이런 것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먼저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증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전에 했었던 정리가 뭐였냐면 제 번호는 까먹었는데 어떤 F가 미분 가능하면 얘가 미분 가능하면은 얘네들이 다 존재하고 존재할 뿐만 아니라 코시 리만 방정식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좀 더 궁금한 거는 뭐 약간 동치인 명제 같은 거를 찾고 싶죠. 그러니까 뭐 이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면 뭐가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미분 가능하다. 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 코시 리만 방정식이라기보다는 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니까 얘가 뭐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연속인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미분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어널리틱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미분 가능성을 판단해주는 뭔가가 필요한데 사실 코시 리만 방정식이 그 역할을 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진 않았어요.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해도 네, 뭐 미분 뭐 안 되는 것들도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좀 이게 여기 성립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성립하지는 않아서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한다고 해서 미분 가능하냐라고 하면 이제 그렇지는 않은 예제들도 있었으니까 뭔가 좀 부족했었는데 이 티오렘 5.17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면 어널리틱이 된다. 근데 몇 가지 조금 더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티오렘 5.17에 있는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실수부 허수부 나눠 놓고 했을 때 중요한 조건은 이 실수부랑 허수부가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다는 거. 그러니까 UX랑 4개가 있죠 총. 얘네가 전부 다 연속이다. 뭐 당연히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 있어요. 이런 파셜 데리바티브들이 다 잘 존재해야 되고 미분 가능하고 편미분 가능하고 이 편도 함수들이 전부 다 연속이다. 연속일 뿐만 아니라 첫 번째가 연속이다라는 얘기 있어야 되고 이거 있어야 되고 편도 함수들이 연속이고 두 번째로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한다. 당연히 지금 뭐 정의역을 빼먹고 있는데 이 어떤 영역에서 어떤 도메인에서 이 파셜 데리바티브들이 UX, UI, VX, VY들이 전부 다 연속이고 뭐 연속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존재는 당연히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연속이고 두 번째로 이 영역에서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어널리틱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어널리틱이란 얘기는 여기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어널리틱이 좀 더 미분 가능보다는 더 센 거죠, 그렇죠? 어널리틱이면 미분 가능성이 되니까. 굳이 뭐 그림을 그려보면은 디퍼런셔블이긴 하지만 어널리틱이 아닐 수도 있고, 네. 어널리틱이면 항상 디퍼런셔블이 되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완전히 디퍼런셔블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점점 보면 알겠지만 그냥 디퍼런셔블보다는 이 어널리틱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연속성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데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한 거 가지고는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그냥 디퍼런셔블은 그렇게 좋은 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어널리틱을 더 많이 다루는데 그 어널리틱을 판별해주는 되게 좋은 정리로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는데 이제 다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코시 리만 방정식에 등장하는 요 편도 함수들이 전부 다 연속이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은 어널리틱이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은 이 파셜 데리바티브들의 연속성이 되게 중요하게 쓰인다. 그리고 이 복소 함수에서는 어널리틱이 좀 더 중요한 개념이다. 뭐 단순히 한 점에서의 미분 가능성보다는 뭔가 영역으로, 왜냐하면 복소 평면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평면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해석학도 그냥 실수 위에서의 해석학도 있지만 뭐 다변수 해석학 같은 데서는 Rn, 뭐 R2, R3 이런 데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는 단순히 연속성만 따져도 뭐 실변수 함수에서는 일변수에서는 좌극한 우극한만 따져주면 됐는데 R2 같은 데서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루트들도 있고 하니까 뭐 영역이 주는 어떤 뭐 성질들도 있기 때문에 이 복수 함수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한 점에서의 뭐 미분 가능성 이런 것만 가지고는 좀 더 좋은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서 좀 영역에서의 미분 가능성, 그게 결국은 어널리틱이란 얘기니까 그래서 어널리틱이 좀 더 중요하게 쓰인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좀 그 전 단계로 이 티어렘 5.16이 필요한데 5.16은 어떻게 보면 약간 평균값 정리 같은 겁니다. 평균값 정리. 2차원에서. 왜냐하면 복소 평면이 어쨌든 R2로 볼 수 있으니까 2차원에서의 평균값 정리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얘에 대한 증명을 해보면 우리 평균값 정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하려면 뭐 평균값 정리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안다고 잘 가정을 하고 정리해 있는 내용을 보면 우선은 fx가 어떤 영역 위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 fx랑 fy가 전부 다 뭐 연속이다. 뭐 뒤에 있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 그러니까 편도 함수가 잘 존재한다. 뭐라는 편도 함수가 잘 존재하고 연속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랬을 때 어떤 한 점, 이 영역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어떤 델타를 고르는데 뭐 이런 작은 퍼터베이션을 해도 약간 움직여도 여전히 델타가 잘 들어오게끔 하는 요 델타를 잘 잡아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어떤 영역 D가 있는데 아무 x나 잡아도 이 x 여기로 조금 이쪽으로 조금 가도 여전히 이 볼을 생각했을 때 여전히 D에 들어오게끔 하는 이런 델타를 이제 잡으면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이런 fx 플러스 얘네 둘의 차이를 우리가 이렇게 h랑 k에 대한 식으로 잘 나타내 줄 수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일변수에서의 평균값 정리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런 거였죠. fx는 f'c 곱하기 h인 c가 저 x와 x 플러스 h 사이에 존재한다.
그냥 평균값 정리를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쓰겠죠. 뭐 미분 가능하면은. 그래서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네 둘의 차이를 x에서 약간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x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움직였을 때 이거의 차이를 h만큼 h로 잘 눌러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나중에도 이제 h를 다 0으로 보낼 건데 어쨌든 얘네들을 h에 대한 식으로 잘 뽑아낼 수가 있다. 여기 뭔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런 걸로 잘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평균값 정리해서 하는 얘기가 결국 이거였고, x에서 약간 h만큼 움직였을 때의 차이를 그 h만큼으로 잘 이렇게 눌러줄 수 있다. 라는 얘기니까 얘도 비슷하게 fxy를 기준으로 해서 x축으로 h만큼 여기 x, y가 있을 때 뭐 h만큼 k만큼 올렸을 때 이 점이랑 이 점에서의 함수값의 차이를 어쨌든 간에 여기 나와 있는 h랑 살짝 움직인 만큼 정도로 잘 나타낼 수가 있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증명을 해볼 텐데, 증명 자체는 평균값 정리를 여러 번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증명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얘니까 얘를 두 개로 쪼개요. 왜냐면 지금 두 개가 한 번에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씩 고정해 놓고는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평균값 정리로 컨트롤 해줄 수 있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컨트롤 하기는 힘드니까 하나씩. 그래서 y 고정해 놓고 이렇게 쪼개. 책에 있는 대로 쪼개고 얘를 이렇게 두 개로 그냥 여기 뭐 x, y 플러스 k를 더하고 빼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첫 번째 있는 거 보면 얘는 y 플러스 k가 고정된 상태에서 x 쪽만 변하고 있고, 밑에 있는 거 보면은 얘는 x는 고정되어 있고 y 쪽으로만 이제 k만큼 변하고 있으니까 각각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변수 하나짜리로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변수 하나짜리로 되니까 이제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 보면 얘 빼기 얘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곱하기 h인 이런 뭐 세타 원이 잘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세타 원이라고 쓰긴 했지만 결국 얘를 그냥 얘도 그냥 얘가 결국은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h가 사이에 있는 건데 뭐 h가 뭐 0보다 큰지 작은지 아직 모르니까 뭐 플러스 h 마이너스 h 다 포함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세타 원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y 플러스 k 고정해 놓고 y 플러스 k 어차피 움직이지 않으니까 얘는 뭘 한 거냐면 y 플러스 k 고정해 두고 평균값 정리를 쓴 겁니다. 어차피 뭐 지금 두 가지 변수가 두 개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 고정해 두면은 1변수짜리 되니까. 여기 fx라고 쓴 이유는 미분한 게 들어가 있는데 그냥 f'이라고 쓰기는 좀 그렇죠. 왜냐면 얘는 어쨌든 이변수 함수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첫 번째 변수 x로 미분을 했으니까 x에 대한 편미분으로 써서 그거 곱하기 h인 이런 세타 원이 존재합니다. 그럼 비슷하게 밑에 거에 대해서도 얘는 이제는 x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는 y로 미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도 인 곱하기 k, 얘도 곱하기 h.
in 세타 2가 존재합니다. 뭐가 존재하는지는 뭐 이게 뭔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얘를 한꺼번에 써주면, 근데 우리가 또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여기서 얘를 다시 써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얘네 두 개를 뺀 거를 어떻게 썼냐면 fx에 세타 1 h a 곱하기 h 더하기 fy에 x, k의 k 인 뭐 어떤 세타 1, 세타 2들이 잘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얘네들도 이제 조금 더 계산이 필요한 애들이니까 얘랑 얘. 왜냐면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지금 fx랑 fy가 연속이라고 했는데 아직 fx랑 fy가 연속이라는 거 쓰진 않았어요. 그냥 미분 fx랑 fy가 잘 존재하기만 하면은 이런 평균값 정리를 쓸 수 있는 거니까, 평균값 정리도 조건을 떠올려 보면은 뭐 어디서 미분 가능하고 뭐 어디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뭐가 성립한다는 얘기가 있었지,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얘기는 필요 없어요. 미분 이 평균값 정리만 쓸 때는. 근데 문제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제 그거를 좀 이용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를 어디다 이용을 할 거냐면 fx가 연속이니까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나요? 이게 뭐 x,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나요? 이 얘기 fx가 연속이니까 이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h가 충분히 작을 때, h가 0으로 갈 때 얘네들이가 비슷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y 플러스 k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는 그냥 어떤 뭐 일변수 함수니까 여기서 세타 1도 어차피 고정되어 있는 애고 h를 0으로 보내면은 얘는 여기로 가까이 가겠죠. 그래서 얘도 이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러프하긴 하지만 fx 더하기 세타 1 h y 플러스 k를 fx에 xy 플러스 엡실론 얘를 플러스 엡실론 fy가 fx와 fy가 연속이니까 fy의 x, y 플러스 세타 2k도 fy의 x, y 더하기 엡실론 2 이고, 여기서 엡실론 2는 h가 0으로 가고 k가 0으로 가면 엡실론도 0으로 가고 엡실론 1도 0으로 가고 엡실론 2도 0으로 가는 애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연속이니까. 그래서 뭐 좀 불친절한 표현들이긴 하지만 정확히 엡실론 1이 뭐냐, 엡실론 2가 뭐냐 이런 거 당연히 물어볼 수가 있긴 하지만 뭐 우리가 나중에 보일 그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고 뭐 편도 함수들이 연속이면 어널리틱이라는 거를 보일 때는 뭐 요 정도만 있어도 되니까 fx랑 fy가 연속이면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나타내는 거는 뭐 연속이니까 뭐 f 가지고 잘 써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을 위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이 표현들을 다시 위에다가 여기다가 넣어주면 원하는 등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빼기 fxy는
x, y, h epsil론 1 h y x, y k 여기 epsilon 2 k가 돼서 원하는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평균값 정리인데 평균값 정리를 사실 다변수로도 이런 식으로 잘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보면은 저렇게 epsilon 1, epsilon 2 이런 것들이 이제 미분된 걸로 잘 나타나는 것도 볼 수가 있긴 하지만 뭐 지금 당장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변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h랑 k 같은 애들로 h랑 k가 0으로 가면 얘네도 0으로 간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어떤 뭐 이변수 함수에 대한 평균값 정리인데 얘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면 뭐 편도함수 연속이고 어널리틱인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도 같이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우선 뭐 좀 몇 개 써놓고 IV이고 얘네 편도함수들이 전부 다 연속이고 그다음에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얘를 만족할 때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F가 뭐 지금 다 어떤 D에서 어널리틱이다 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어떤 F'Z가 잘 존재한다. 그래서 F가 D에서 어널리틱이라는 얘기는 어떤 F'Z가 잘 존재한다. 이거를 보이면은 충분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D 주위에서의 어떤 영역 D 안에서 다 미분 가능하면은 그러면 어널리틱인 거죠, 그렇죠? 어널리틱인 거랑 이거랑 똑같은 얘기니까. 네. F'Z가 이 D라는 영역 안에서 잘 존재하면은 뭐 D에서 어널리틱이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볼 거는 이제 요거 책에서처럼 가 D에서 잘 존재하면은 존재하는 거를 이제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델타 G라고 델타 Z라고 썼는데 뭐 이런 거를 얘기하기 전에 우선은 Z는 뒤에 있는 점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F 안에 이 Z 플러스 델타 Z를 얘기를 하려면 델타 Z가 충분히 작아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D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Z가 뭐 여기에 있어서 델타 Z가 지금 0으로 가는 거에서 얘도 어떤 뭐 H 더하기 IK라고 왜냐면 복소수니까 라고 나타내 보면은 얘 H랑 K가 뭐 0으로 가긴 할 텐데 뭐 델타 Z가 좀 커서 이만큼 0으로 가서 이쪽에 Z 더하기 델타 Z가 찍히면은 안 되니까 그러면은 F는 D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애인데 지금 함수값으로 넣은 이 X 값이 D 바깥에 있는 애니까 뭐 델타 Z는 충분히 작다라는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델타 Z는 좀 작아야 한다. 근데 뭐 어차피 상관없죠. 왜냐하면 델타 Z를 우리가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생각을 할 수 있으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델타 Z는 그냥 충분히 작은 거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뭐 얼마나 작아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냥 Z 더하기 델타 Z가 여전히 뒤에 있을 정도로 일 정도로 델타 Z가 작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작으면 되겠죠, 그냥. 그래서 H랑 K는 뭐 충분히 작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세팅 하에서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좀 분자를 잘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이 다 잘 정의가 되어 있는데,
델타 z를 저런 식으로 복소수로 표현을 해놨으니까 i 플러스 k라고 써보면 얘가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얘를 fx x, y fx, x, y, h 더하기 fy의 x, y, k 더하기 epsilon h k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f로 쓰기는 했지만 우리가 얘는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니까 fx는 마이너스 ify가 되겠죠. 그래서 fy는 ifx.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면은 이 식을 항상 만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코시리만 방정식을 뭐 다르게 이런 식으로도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방정식은 fx는 ux 더하기 ivx, fy는 uy 더하기 ivy인데 코시리만 방정식에 의해서 얘를 이제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니까 이 y에 대한 얘는 uy는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 i를 곱하면은 똑같아지겠죠, 그렇죠? 코시리만 방정식 만족하니까. 자, 뭐 이거는 뭐 안 써도 될 것 같고. 뭐 이렇게만 쓰면은 뭐 코시리만 방정식을 통해서 뭐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쟤를 이런 식으로 바꿔 보면은 x, y, h 플러스 i의 f의 x, y, k 더하기 epsilon 2k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써놓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얘를 델타 z로 나눠줘야겠죠. 저희는 지금 분자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분모로 델타 z로 나눠주면 델타 z가 h 플러스 ik였으니까 얘로 나눠주면은 지금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이제 눈에 좀 보이죠. 왜냐면 여기서 얘를 fxy로 묶으면 h 플러스 ik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증명을 다 따라가 보고 이거 더하기 h 더하기 ik분의 epsilon 1 더하기 epsilon 2k.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0으로 갔으면 좋겠죠. 왜냐면 여기서 h랑 k를 둘 다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고 싶은데 얘는 뭐 타겟으로 하는 뭐 미분값 잘 나왔고 얘가 0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hk가 0으로 갈 때 0인지 이제 이것만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쟤네들을 잘 확인을 해보면 epsilon ik분의 h h2의 이거의 k인데 얘네들 절대값을 취해 보면 epsilon 1의 h 더하기 ik분의 h 더하기 epsilon 2의 h 더하기 ik분의 k. 근데 얘 1보다 작죠. 그렇죠? 왜냐면 그리고 얘도 1보다 작은데 왜냐면
h 플러스 ik 분의 h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의 절대값은 h 더하기 k 제곱분의 h의 h 마이너스 ik. 제곱분의 k 제곱 h 마이너스 i에 제곱 더하기 k 제곱분의 hk. 뭐 실수부, 허수부 둘 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제곱해서 더해도 네. 그래서 얘도 크기를 생각해 보면 h 제곱 더하기 k 제곱분의 h 제곱의 제곱 더하기 h 제곱 더하기 k 제곱분의 h 제곱 k 제곱의 제곱을 하면은 h 제곱 더하기 k 제곱분의 h 4제곱이니까 h 제곱으로 묶어서 이니까 h 제곱이 돼서 뭐 h를 충분히 아까 우리가 어차피 0으로 가고 있으니까 1보다 작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루트 뭐 절대값 h. 네. 그래서 뭐 다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도 뭐 당연히 1보다 작거나 같고 뭐 정확히는 뭐 h보다 작거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epsilon 1, epsilon 2가 h랑 k를 0으로 보낼 때 0으로 가는 애니까 뒤에 게 사라져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얘가 얘로 잘 극한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인 게 어떤 임의의 점 z에 대해서 한 얘기들이니까 z에 있는 hk 이런 거 고를 때는 뭐 x, y와는 다 무관하게 잡힌 애들이니까 이거 지금 뭐 보낼 때 x, y에 뭐 의존하지 않고 그냥 hk는 어차피 0으로 가는 애들로 잡았으니까 그래서 얘로 잘 수렴을 한다. 그래서 극한이 잘 존재하니까 뭐 어널리틱, 뭐 디퍼런셔블 하고 어널리틱이어서 지금 이게 약간 혹시 찝찝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얘가 왜 fxy로 가냐 이런 거 하는 것도 만약에 이 얘기도 했었죠. 그 미분 가능하면 f가 뭐 z에서 미분 가능하면 뭐 ux, uy 잘 존재하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시리만 방정식 만족한다. 그래서 fx는 이렇게 잘 쓰니까 저 표현이 뭐 이상한 표현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미분 가능하니까 얘는 뭐 fx로 수렴을 할 거고 아까 여기서 요거 바꿀 때 지금 y를 fy를 fx로 바꿨는데 비슷하게 fx를 뭐 마이너스 iy로 바꾸면은 다 뽑아내서 얘를 똑같이 뭐 이렇게 간다고도 보일 수 있겠죠. 네. 어차피 얘네 두 개가 같은 거니까 미분 가능했으면은 같은 애들이니까 뭐 얘네 두 개가 똑같이 나와도 뭐 상관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명했던 거를 이제 약간 길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선은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는 뒤에서 어널리틱인 거를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뒤에서 어널리틱인 거의 정의가 뭐였냐면 그냥 뒤에 있는 어떤 한 점에서 어널리틱이면 돼요. 근데 어떤 한 점에서 어널리틱이라는 걸 보이려고 하니까 그냥 f 프라임이 그러니까 d에서 전부 다 미분 가능한 거를 보이면은 충분해요. 그렇죠? 그게 같은 얘기였으니까. 그래서 z 뒤에 있는 어떤 z의 점에 대해서 임의의 점에 대해서 이 극한이 잘 존재하면 돼요. 이 극한이 잘 존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극한을 이제 잘 존재하는 거를 보일 텐데 뭐 델타 z는 뭐 충분히 작은 어차피 0으로 보낼 거니까 뭐 h 플러스 ik라고 했을 때 hk는 충분히 작은 애들로 나중에 골라주면은 되고
그래서 이 분자에 있는 애들을 이제 잘 컨트롤을 해야겠죠. 이 두 개의 차이를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일변수에서처럼 아까 쓰다 잠깐 지웠는데 일변수에서 그래서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얘가 어떤 f 프라임 c에 h꼴로 돼서 결국 얘를 h로 나눠주면 얘만 남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하게 얘도 이 위에 있는 이 두 개의 차이를 이제 델타 z가 조금만 움직였을 때 요 값도 조금만 움직일 거냐 이제 하는 건데 문제에서 아니 이 정리에서 이 편도 함수들이 전부 다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요 평균값 정리를 잘 이용을 해서 요 두 개의 차이를 미분으로 잘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도함수가 연속인 거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식을 정리하고 나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었고 한 가지 또 이 코시리만 방정식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러니까 이 정리의 조건 중에 하나가 편도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방금 전에 했던 티오렘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에 편도함수들이 연속인 게 쓰였고 여기서 편도함수 연속 이제 코시리만 방정식을 어딘가에다가 써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코시리만 방정식을 이제 잘 이용을 하는 거죠. 코시리만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편도함수들을 이제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 놓고 나눴으니까 이거를 그냥 나누려고 하면은 양변을 그냥 h 플러스 ik로 나눠 놓고 하면은 계산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로 바꿔 놓고 나누니까 이제 원하는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잘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증명하는 것도 당연히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이 정리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 어널리틱인 거에 어널리틱인 걸 찾으려면 그러니까 결국 뭐 예전에부터 우리가 물어봤었던 거는 그거죠. 얘가 언제 미분 가능하냐. 뭐 사실 어널리틱인 거를 알면은 미분 가능한 거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요 판별법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사실상 코시리만 방정식을 잘 보면은 그게 어널리틱인 거를 알려주는데 한 가지 좀 더 확인을 해줘야 될 거는 편도함수들이 연속이다라는 거. 네. 그래서 편도함수들이 연속인 거를 확인하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쉽지만은 않은데 뭐 이제 편도함수들이 연속인 거를 보이면은 어널리틱인 것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분 가능한 점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미분 가능한 점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널리틱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함수들을 생각을 해보면 fz가 펜슬 배터리가 없나? 잠깐만 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부는 x 제곱으로 주어져 있고 허수부가 y 제곱으로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얘가 언제 뭐 미분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얘가 사실 z에 대한 식으로 잘 나타나 있으면은 뭐 그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어렵지 않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x, y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 있으면은 이제 조금 더 확인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x제곱, y제곱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우선은 편도 함수들이 연속인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죠. 편도 함수들이 연속인 거 확인하는 거는 사실 여기 뭐 continuous in C라고 쓰긴 했지만 그냥 이변수 함수에 대한 연속성을 확인해 주면 되니까 사실 뭐 분모에 뭐가 있고 그러지 않은 이상은 뭐 쉽게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xy가 x제곱이고 vx가
y 제곱이니까 얘네들의 편도함수들 다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다 연속이죠, 그렇죠? (0인데) 그래서 뭐 편도함수들 연속.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들을 보면 코시리만 방정식이 이거인데 언제 만족을 하냐면 x, y일 때만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허수부랑 실수부가 같은 거에서만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을 하니까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y는 이런 저 점들 1 플러스 x가 바깥에 있어야 됩니다. 얘도 그래서 실수부랑 허수부가 같은 거, 그러니까 뭐 x 플러스 ix 꼴, x는 실수고 에서만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을 하니까 적어도 여기 위에서는 이 위에서 에서는 미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이거 얘기도 할 수 있고 여기에서만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해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상 코시리만 방정식이 이제 연속, 이 편도함수들의 연속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나면은 사실상 코시리만 방정식으로부터 미분 가능한 점들을 전부 다 찾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코시리만 방정식을 여기에서 미분 만족을 하니까 이 점에서 어널리틱 할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얘도 쓰죠. 이런 함수에 대해서도 뭐 파셜 데리바티브들이 전부 다 뭐 잘 존재하고 연속이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코시리만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 2xy 제곱 uy는 2x 제곱 y vx는 y vy는 x. 그래서 ux가 2xy 제곱이 x고 2x 제곱 y가 뭐 마이너스 y이려면 계산 좀 해보면은 x는 y는 0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코시리만 방정식을 원점에서만 만족하니까 뭐 원점 빼고는 미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원점에서만 뭐 미분 가능성을 확인해 보면 원점에서만 미분 가능하니까 얘는 뭐 어느 곳에서도 어널리틱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여기서 혹시 이 얘기가 아까 코시리만 편도함수들 다 연속이고 코시리만 방정식 여기에서 만족을 하니까 여기에서 미분 가능해서 여기에서 어널리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왜냐면 도메인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미분 가능하니까 뭐 어차피 그림 그려봐도 뭐 y는 x라는 이런 직선이니까 뭐 어떤 점을 잡아도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들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네. 이 얘기는 근데 뭐 항상 중요한 거는 이 정리에서도 도메인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 도메인이 아닌 곳에서는 도메인은 오픈 앤 커넥티드 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곳에서는 적어도 얘기를 잘 할 수가 있다. 아까처럼 직선 같은 경우는 오픈셋이 아니죠, 그렇죠? 오픈셋이 아니니까 저 정리를 이용을 할 수는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얘기를 하나 책에 있는 얘기 이거 하나 얘기를 깜빡했는데 이 얘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지금 한 얘기가 뭐였냐면
뭐 UX 편도 함수들 다 존재하고 뭐 얘네들 사이에 뭐 어떤 관계가 있으면 어널리틱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대충 어떤 영역 위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해줄 거냐면 나중에 뭐 8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쨌든 뭐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F가 어떤 한 점에서 어널리틱이면은 모든 뭐라 n개 도함수가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널리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정의 그대로 보면 그냥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렇죠? 한 번 미분 가능하다, 뭐 두 번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 전혀 들어 있지 않죠. 뭐 기껏해야 한 번 미분 가능하고 뭐 영역이 어떻고 이런 얘기였으니까 어널리틱이라는 거는 결국 f 프라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 나중에 뭘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이 f가 한 번만 미분 가능하면은 계속 미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아마 뭐 다른 책에서는 뭐 어널리틱을 그렇게 정의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진 않아서 좀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인데, 어널리틱 한 번 미분 가능하면은 복수함수에서는 여러 번 계속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여기 이 티어렘에서 얘기를 했던 게 동치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왜 n개 도함수가 존재하는 거랑 이거랑 동치인지 조금 더 얘기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도 나중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복수함수에서는 한 번 미분 가능하면은 계속 여러 번 무한번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실수에서는 뭐 당연히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복수함수에서는 한 번 미분 가능하면은 무한번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것 자체에 뭐 제약 조건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한 번 그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뭐 계속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실수에서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아요. 뭐 책에 나와 있는 예제처럼 이거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까지 미분 잘 가능해요. 왜냐면 지수가 1보다 크니까, 어쨌든 얘는 지수가 1보다 크니까 뭐 y는 x랑 x 제곱 뭐 어느 정도 사이에 있는 좀 부드러운 함수가 되겠죠. 근데 f'(x) 생각해 보면 x의 3분의 1인데 얘는 원점에서 미분 불가능해요. 그렇죠? 왜냐면 얘는 루트 x 같은 거니까, 루트 x 같은 거 뭐 얘도 이렇게 그렸으면은 루트 x 같은 거는 원점에서 미분 불가능하죠. 그래서 실변수 함수에서는 뭐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또 뭐 비슷하게 책에 나와 있는 예제 중에 그러면은 이제 미분이 존재 안 하는데 미분이 존재해도 뭐 연속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은 x가 0보다 클 때는 x 제곱이고, 그래서 이런 거에서 얘는 미분 잘 되는 애인데 한 번 미분한 것도 잘 존재해요. 얘가 뭐 fx 자체가 0보다 크면 x고 0보다 작으면 x 제곱이니까 f'(x도) 뭐 연속인데 f2'x는 연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 가지고 뭐 두 번, 세 번, 네 번 미분한 거에 대해서 뭐 존재 뭐 이러면 f 세 번 미분한 건 없는 거죠. 뭐 0에서 특히.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한 거 가지고 뭐 두 번, 세 번, 네 번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실변수에서는 뭐 절대 해줄 수가 없는데, 복소 함수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렇게 뭐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도 되게 이상한 뭐 함수들 같은 것도 뭐 이런 되게 미분 가능할 것처럼 생긴 뭐 이런 애들도 뭐 미분 가능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상한 성질들이 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복소 함수에서는 한 번 미분 가능하면은 계속 미분이 가능합니다. 근데 당연히 실변수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여기서는
사실 이변수긴 하지만 Z랑 이렇게 서로 붙어 다니는 애니까 또 코시리만 방정식도 만족해야 되고 미분 가능하면 그래서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복수 함수에서는 조금 특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고 요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해 보시면은 이 사인 코사인 지수 함수들에 대해서도 미분을 뭐 잘 할 수가 있고 뭐 미분 된다는 것도 우리가 뭐 공식 똑같이 된다는 거 확인을 했었고 여기선 더 나아가서 인타이어 펑션인 것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미분 안 되는 점들이 없으니까 모든 점에 대해서 뭐 편도 함수들 다 연속이고 이거 다 연속 함수들이고 코시리만 방정식도 만족하고 모든 점에 대해서 만족을 하니까 얘는 모든 점에 대해서 어널리틱이어서 인타이어 펑션이 되고 사인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티어렘 5.26은 제가 뭐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은 살짝 건너뛰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극좌표로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알 필요는 없어서 지금 흐름에 약간 벗어나 있어서 중간에 티어렘 5.26에 있는 부분까지는 건너뛰었고 티어렘 5.26도 제가 이거 쓰긴 했는데 이거는 뭐 증명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이거 로피탈 정리는 아니고 얘가 0이니까 그냥 분자분모에 이거 빼주고 Z-Z0로 나눠주면은 뭐 이렇게 되니까 뭐 로피탈 정리는 아니지만 이런 극한도 잘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거를 안 썼는데 5.25에 있는 예제도 되게 신기한 예제들이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f가 인타이어 펑션이면 뭐 이렇게 실수부 허수부 썼을 때 항상 요거를 만족하면 f가 뭐가 되겠느냐 이런 함수들을 다 찾아라 뭐 이런 문제가 종종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조건 자체가 되게 성의 없이 이거 하나만 주어져 있는데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들 엄청 많은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계산을 해보면은 얘네 이거를 만족하는 거는 1차 함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좀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아무 함수나 이런 관계식을 만족시키진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뒤에 하모닉 펑션이라고 해서 새로 뭐 또 정의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하모닉 펑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면은 뭐 인타이어 펑션이라든지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뭐 얘네가 만족해야 되는 특별한 조건들이 있어서 아무 함수나 다 인타이어 펑션, 뭐 어널리틱 펑션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가 만족해야 될 몇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5장에 있는 내용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거 다음 시간. 네네 이거부터 해서 다음 시간에 요거 하고 하모닉 펑션에 있는 내용들 좀 하고 예제 몇 가지 좀 풀고 그다음에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